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북핵 폐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 회담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북핵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어저께 대북한 특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것을 들어보게 되면은 미국이 요구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리스트, 그리고 핵시설, 그리고 핵물질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정은은 자신의 북핵 핵 폐기 의지를 믿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풍계리 핵시설 폐기라든지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조금 더 선의를 가지고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과거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 그동안 한국 정부가 기대하고 있었던 이번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미국, 북한, 한국이 동시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실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사단 방북은 그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던 북핵 문제 해결에 커다란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자기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완전히 북한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가 문제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어떤 존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이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거기 기자회견실에 와가지고 김정은의 입장을 그대로 지금 선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 공사가 쓴 삼청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김정일이가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당시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주한미군이 있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죠. 그런데 그게 책을 보게 되면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김정일이가 그 사실을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북한의 어떤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특사단이 방북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뭐냐면은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은 한미동맹을 폐기하지 않아도 되고 주한미군은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라고 하는 말을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한국 언론에게 믿으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중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선언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북, 그 다음에 미국이 함께 해도 괜찮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전선언이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의 여건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종전선언을, 정치적 의미를 갖는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이런 종전선언을 정치적 의미로 한다고 할 경우에 한반도에 지금 그렇잖아도 퍼져 있는 평화 모드,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 가지고 우리의 안보를 해칠 위험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정부가 북한의 특사단을 파견한 것은 시기 문제와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1월 6일 미국에 중간선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전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북한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간선거 이전에 한국 정부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을 압박해가지고 이 북핵 문제와 관련된 자기 자신들의 유리한 어떤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가지고 간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관한 그런 플랜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진전을 보일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대대적인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금 플랜을 가지고 김정은을 설득하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김정은은 우리 속담에 있는 말처럼 양손에 지금 떡을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도 받고 경제 지원도 받고 그게 지금 김정은이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의 분위기라든지 미국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김정은이 핵도 받고 외국으로부터 경제 협력을 얻는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든지 또 북한 내부의 무슨 경제 이 발전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문제의 어떤 선우, 그러니까 뭐냐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경제 협력 조치를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이 국제사회에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고 미국에게도 설득력을 갖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문재인이 계속 남북 대화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인데 결국 미국의 커다란 반발을 이제 불러일으킬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남북 연락소 사무소 미련 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북한에 계속 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제 화폐 단일화 해갖고 통일화폐를 만들자, 이게 화폐 개혁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핵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북한 인권이 개선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 정말 반역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의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쪽만을 이제 치우치게 보고 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미국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미국은 그 북한 문제를 볼 때 입체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핵 그 폐기 문제를 메인으로 삼으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주도 미국의 NGO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그 강제 수용소를 위성 사진으로 찍었고 거기에서 이제 강제 노역하는 듯한 이러한 것들, 이러한 뉴스를 북한 비핵화 이슈를 다루면은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북한 비핵화라든지 종전 선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 문제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입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치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후반부에 논의를 하겠지만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북한과의 그런 경제 협력 관계 개선 문제에만 몰두를 해서 그냥 이쪽 부분만 바라보고 있을 때 미국에서 가해질 제재 만에 하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또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아니래도 북한을 대하는 또는 한미 공조에 대한 그런 균열의 조짐이 보였을 때 남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한미 FTA라든지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진장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의문스러운 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 정부가 대책이 완전히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대외 여건 변화, 특히 이제 경제적인 그런 무역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미국이라든지 유엔에서 제재 일정 수단으로 꺼내 들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북한 그 핵 문제가 매번 이렇게 해결되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듯 하지만은 흐름이 있고 분명히 이제 그 뚜렷한 성과는 없겠지만은 실패한 것에 대한 확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북한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특사가 방문하는 날 그 북한 외무성 논평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말이야 미사일 발사장도 폭파시켰고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실험장인데 갱도를 이제 파괴시켰고 더구나 미군 송환도 했다 유해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그 할 조치를 다 했다는 거죠. 근데 가져온 게 뭐냐?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거는 북한 경제 개방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남북 경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남한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게 북한의 지금 뭐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목표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지금 그 다음 단계를 구상을 해야지 무조건적인 남북 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은 별개의 문제라고요. 어떻게 이게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 정말 진짜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 이 정부가 뭐 연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 이 종전선언, 뭐, 사실상 이제 한미 관계를 이제 파괴시키는 거고, 미국과 입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종전선언은 북핵 폐기가 완성된 후에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중재자 역할이 아니라요. 한마디로 그냥 김정은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정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이 장관들의 입장은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 볼턴이라든지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1급 참모들의 입장은 절대로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종전선언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북한 특사단이 내려와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미국 정부를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설득을 하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여의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종전선언에 대한 요구를 한국 정부가 계속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결국은 한미 간의 균열, 한미 간의 갈등, 한미 간의 긴장만 더 키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레온 파네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온 파네타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 국방장관 그리고 미 CIA 국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파네타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지난 일요일 미국 방송에 나와가지고 6.12 싱가포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하나의 완전한 쇼였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쇼를 그만두고 외교의 기반을 다지는 기본으로 되돌아가서 이 북핵 문제 처리에 진지하게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파네타 전 국방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이번 특사단의 방북 이후 미국을 방문해서 요구하게 될 금년 연내 조기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그리고 미국 의회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